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25번째 건강똑똑 라이브 심근경색 재발편을 진행하게 된 헬스조선 이금숙 기자입니다.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권호송 교수님을 모시고 이 심근경색의 재발 위험성과 예방법 등에 대해서 유익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권호송 교수님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임상조교수로 계시고요. 전문 분야는 심장혈관 질환, 주로 이제 관상동맥 중재술을 많이 하시고 또 대동맥 질환, 그 밖에 당뇨종 및 다리혈관 질환을 전문 분야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60대 중반인 아버지께서 지난 연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하지만 심근경색은 완치가 없는 병이니 자식으로서 불안한 마음이 큰데요. 심근경색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병원 검진은 몇 개월 간격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해 한 12만 명 정도 심근경색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이제 심장병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맥경화라는 거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혈관 그 내막에 자꾸 침착하려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침착이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 현상 자체를 우리가 동맥경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동맥경화가 한 곳에 유의하게 이제 쌓이게 되고 많아지게 되면 염증 반응 계속 일으키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막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렇죠. 심장으로 가야 될 피가 못 가니까 수분 이내에 심장에 아주 유의하게 혈류가 감소되면서 세포들, 조직들이 이제 못 살게 되면서 그렇죠. 소위 말하는 괴사, 그러니까 한국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썩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직이 수분만 해도 이제 썩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이야기할 수 교수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근경색을 경험한 이분들이 이 재발을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고 들었어요. 시기가. 네, 네. 제가 이제 항상 외래에서도 좀 비유를 할 건데 우리가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심근경색이 있고 났을 때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내인적 요소로 인해서 상당히 그 혈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몸 자체가 그다음에 심장 근육 자체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손상이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장 건강에 있어서 초기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발이라든지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이런 걸 본다면 첫 6개월, 1년째가 첫 6개월이 예,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이루고 있고 다행히도 그때를 이제 잘 벗어나게 된다면 그런 확률은 이제 차차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심근경색 경험자들 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LDL 콜레스테롤 아무래도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다 보니 이 LDL 콜레스테롤 관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LDL 콜레스테롤 관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약물 치료입니다. 예. 이게 지금은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굉장히 낮게 유지하도록 만약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상당히 낮은 순으로 지금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 자체를 줄여놓거나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고요. 당연히 뭐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 등의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적인 요소를 차지한다고. 최근에 이제 이런 재발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면서 네, 얼마나 적절하게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를 봤는데 역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자주 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LDL 콜레스테롤 낮추기 위해서는 뭐 약물 치료인데 또 관련해서 사연이 있어서 좀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이고요. 저희 아빠는 2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2번 받으시고 중환자실을 거쳐서 겨우 회복하셨습니다. 다행히 퇴원 후에는 후유증도 전혀 없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다만 오랫동안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게 마음에 걸립니다. 나이도 50대 중반이시고 콜레스테롤은 어디까지 줄여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약물 치료는 언제까지 계속 받아야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 줄여야 된다 보면은 결국 수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까지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은 70 또는 유럽 쪽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55까지는 최소한 거기까지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더 낮추면 더 좋다. 그래서 뭐 표로는 the low is the better 뭐 이런 표현까지 뭐 캠페인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70은 이하로는 떨어뜨리는 것을 당연히 충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 특히 심근경색 경험하신 분들한테 뭐 이런 이제 요즘 최근 학계 트렌드인데 이 낮추려면은 이게 그냥 낮춰지지가 않잖아요. 네. 결국 약을 먹어야 되는데 네. 이 약물 치료를 정말 아까 그 사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평생 먹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이제 대사의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세포라든지 뭐 면역 체계, 뭐 호르몬 이런 등등에 필요한 물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사라는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70세 할아버지 할머님한테 마라톤을 다 뛰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현상은 사실은 조금 내리막길을 걷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콜레스테롤은 가만 놔두면 그 누구나 조금씩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떨어질 것 기능은 같은데. 몸의 기능은 떨어지니까 거꾸로 따지면 가만 놔두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 심근경색 환자분들도 거기에 벗어나 있지 못하고요. 약물 치료 시작하면은 당연히 평생 먹어야 되는 거고. 네. 역시 뭐 당뇨약, 혈압약도 뭐 평생 먹어야 되는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뇨, 혈압도 놔두면 놔둘수록 자꾸 나빠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먹었다고 해서 평생 먹는 게 아니고 약을 먹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미 그 내리막길에 들어선 거에 눈에 들어섰으니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내 몸의 건강을 젊은 수준으로 자꾸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예. 세 번째 사연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으로 먹는 약을 처방받아 온 지가 3년 차인데 최근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발생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불안한데 이 LDL 콜레스테롤을 더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이제 그 이분 사연에 따르면은 한 100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LDL 콜레스테롤이. 네. 근데 아까 네. 이제 얘기했듯이 심근경색 경험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70까지 이제 낮추는 게 국내 가이드라인인데 뭐 이 100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은 더 적극적으로 낮춰야 되는 게 지금 트렌드인 거죠? 어때요, 네. 교수님? 숫자로는 55, 뭐 70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저치 대비 50%를 떨어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저치 대비 예, 50%와 그게 지금은 우리가 숫자만 얘기하니까 자꾸 55, 70 여기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는데요. 실제 맥락은 기저치 대비해서 50%를 떨어뜨리는 거를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절반 떨어뜨린다면 100이니까 50 정도는 떨어뜨려 날 것 같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저치 대비 50%나 절반이나 딱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이 지금 나와 있기는 있는 거예요? 네, 이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것뿐 아니고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심장 사건을 두 번째 심장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약은 딱 3가지입니다. 그 약이 아마 스타틴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스타틴이 1980년대에 그거에 대한 포문을 열었고요. 두 번째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리마비라고. 이제리마비.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발음이라고 할까요? 에제티미비. 에제티미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2개만 써서도 네. 뭐 많은 분들이 잘 조절되고 지금까지 큰 발자취를 남겨온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써서도 50% 이상을 감소시킨 환자분들이 안타깝게도 50%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봐도 알겠지만 절반 정도만이 이렇게 강력하게 두 약제를 써도 반만 줄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쓴 환자의 절반만 목표치를 도달한다는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네, 생각보다는 우리 효과 자체가 이렇게 보편적이지 그렇죠, 못하죠. 네. 예. 50% 이상 줄여서 콜레스테롤 관리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래도 2명 중에 1명 정도만이 만족시켜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좀 이 판을 바꾸고 있는 게 지금 PCSK9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억제하는 건데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속된 말로 무지막지하게 잘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아주. 이 PCSK9 억제제로 치료를 받으면 앞서서 얘기했던 목표치 절반, 기준치의 절반, 70 미만, 55 미만 이렇게까지 잘 떨어지는 건지 성공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성공률로 논하자면 거의 뭐 임상에서만 본다면 거의 100%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실제 뭐 외국 데이터죠. 조금 더 먼저 썼고 연구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 그런 거 보면은 뭐 한 95% 정도는 우리 목표치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뭐
우리가 끝판왕 뭐 이런 그러네요. 거 완전 말씀하신 슈퍼 예. 스타틴이네요. 콜레스테롤 조절에는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에제티니브랑 스타틴 가지고 처방을 했을 때는 한 50%밖에 도달을 못한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네. 거기다가 PCSK9까지 추가해서 쓰는 거죠. 추가해서 쓰는 거. 실제로 이게 55 미만이나 70 미만 한다 그러면 실제 써보고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90, 100이던 분들도 10, 20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 그 PCSK9이 제가 주사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주사제. 이런 걸 좀 잘 좀 사용을 하는 건지 그 환자들이 스스로 또 병원을 또 얼마나 좀 자주 와야 되는 건지. 실제로 저희도 한 1년 이상 사용해 보니까 우선은 주사제긴 한데 펜 타입이라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항상 진료실에 있는 볼펜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짤깍 해보세요. 이 볼펜 짤깍 못하는 사람 없거든요. 아 그게 끝이에요? 네, 이게 짤깍이 끝입니다. 그 이거 약간 인슐린하고 비슷한.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이게 제형 자체가 딱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탁 자기가 맞고 찰칵하면 어디다요? 배? 보통은 허벅지, 배, 뭐 상완 근육. 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살짝 대도 안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데 근육도 크고 하니까 예, 그런데 하고 있는. 먹는 약이 대부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번 먹게 되는데 이거는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아, 한 달에 한 한 번만 번. 맞으면 돼요? 네. 아니면 짧게는 2주에 한 번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 본인께서 잠깐 이렇게 예. 하면 따끔. 약 개수만 잘 맞춰 가신 다음에 한 2주에 한 번 정도만 생각나서 탁 맞으면은 저희가 PCSK9이 억제제 나오고 나서 뭔가 지난 스타틴이 나오고 뭐 이제틴 미브가 나왔지만 이제틴 미브의 효과는 되게 좀 약했었고요. 스타틴도 벌써 20년, 30년 된 약입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고 싶었는데 뭔가 이 돌파구가 확 찾아진 느낌이라 저희 이제 뭐 심혈관 의사 쪽에서는 very welcome 하고 있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싶은 약인 건 사실입니다. 주사제를 사용한 그 환자들 효과는 체감하시기에 어때요? 지난 뭐 비보험 포함해서 한 2, 3년간 사용한 결과로는 정말 재발률은 뭐 현격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상에서도 20% 정도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급성기 때부터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그 재발의 이득을 갖는 폭은 훨씬 커집니다. 첫 6개월, 1년? 예, 그 안에 이제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역시나 콜레스테롤을 빨리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예후가 벌어놓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 심근경색 관련해서 특히 재발 관련해서 두루두루 말씀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